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제 의상이 좀 산뜻해 보이지 않나? 네. 네,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제가 왔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길거리 가게 되면, 캘리그라피로 쓴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이마트 가게 되면 캘리그라피로 쓴 과자 봉지가 눈에 띄게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캘리그라피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보고, 또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체득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오늘은 여기 조연석 시인의 시집에 짧은 문장만 계속 써 나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짧은 문장에 대한 아주 작은 디자인 이런 부분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직선과 관련된 부분, 세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갔었죠. 이제는 이제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이제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충무 캘리그라피는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붓은 얘는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붓을 많이 잡지 않으면 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붓의 성격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성격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용을 해야죠. 근데 이제 붓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글씨들이 잘 안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붓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 속도. 두 번째는 먹물의 양이죠. 먹물의 양을 얼마큼 머금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질감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선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청모 캘리그라피의 아주 차이가 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현석 시인의 보름달이라는 시 중에서 응어리진 슬픔이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응어리진, 요거 하나 있으면 더 갖고 오실래요? 응어리 이렇게 썼어요. 응어리. 응어리 진. 응어리진. 슬픔이 이렇게 돼, 슬픔이. 응어리진, 슬픔이. 응어리진, 슬픔.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확 쳤죠? 슬픔이. 그 다음에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간다. 이렇게 작은 문장들을 연습을 하면서 긴 문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달려간다.
자, 여기서 달려 할 때, 달려. 여하는 요 사이 비었잖아요. 예, 리을은 항상 타고 가야 돼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간다. 습기가 많아가지고 지금요. 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달려. 네, 됐죠? 네. 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됐어요. 응어리진 슬픔이 달려간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덩어리감을 만들어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왔죠? 예, 네, 이렇게 와서 여기서 2025년 정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닦아온다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찍죠? 자, 빨갛네 아주 그냥. 예? 선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습기가 차니까 금방 또 번져요. 그럴 때는 이게 살짝 찍어,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예? 살짝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까다로워요.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좀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번지기 전에 찍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응어리진 슬픔이 달려간다. 잘 보시게 되면은 요 문장을 한번 쫙 보시게 되면 이 달자의 리을이 전체를 살려주는 큰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예. 여기가 이렇게 쭉 두꺼워졌는데 살짝씩 가늘어질 필요가 있어요. 얘가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손 한번 대보겠습니다. 얘가 마음대로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봤고요. 여기 응어리진 할 때 여기 중간에 요 빈 곳을 이제 슬픔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라인들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일자가 쫙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쫙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응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인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을 만들 때 질서를 가져가라. 덩어리감과 질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 이 안에 특히 리를 갖고 보면 다자 바로 위에 껴서 붙이면서 바짝 붙이면 요 리을에 있는 요만큼의 공간이 바짝 이게 붙여서 덩어리감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어리진 슬픔이 간다. 이건 좀 작아진 거죠. 예? 왜냐면 얘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좀 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조화가 맞추면 되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작은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작은 글씨는. 네? 여기서 오는 아침놀 붉게 타는 순간, 이게 있어. 아침놀 붉게 타는 순간.
아침 놀 붉게 타는 순간.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여기에 있어요. 보름달인데 아침 놀 붉게 타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아홉 글자, 아홉 글자.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키울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붉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놀. 주인공을 잘 잡아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아침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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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붉게 타는 순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붉게. 붉게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실 때 여기 직선으로 빠르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꾸불꾸불 하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붉게. 붉게 여기서 붉게 그 다음에 타는 순간 이렇게 됐어요. 타는 순간. 타는 예? 타는 순간. 타는 순간. 아침놀 붉게 타는 순간. 같은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와서 왔죠? 예, 한 덩어리 가야 돼.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와서 리얼리티 하면서 여기가 이게 기억이 가운데 딱 맞춰야 돼. 이렇게. 그래서 쌍기역 이렇게 이 쌍기역이 아니라 이게 리얼 기억의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빈대 있죠. 여기다 2025년 이렇게 학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낙관을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었어요. 다음에 찍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침로 붉게 타는 순간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글씨가 지금 이제 질서를 맞추는 거를 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질서들 이런 질서들이 쫙쫙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총목체에서는 덩어리감을 갖되 어떤 질서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1월 11일, 11월 11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11월 11일은 이제, 우리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게 농민의 날입니다. 농민의 날. 농민의 날은, 사라지고 빼빼로 데이만 상술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블랙데이도 있고 막 그러죠. 또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나게 그 상술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 11월 10일이라는 시 중에서 이게 있어요. 고독의 정면과 마주할수록 이거 한번 쓴 거 아닌가? 안 썼어요? 예. 예, 고독의 정면과 마주할수록 더욱 깊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좀 기네요. 예,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을 하려고 했는데 긴 문장이 됐어요. 티 한 점 없이 새파랗게 펼쳐진 하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예. 티 한 점 없이. 요거는 이제 다른 디자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디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그때 아마 이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 한 점 없이. 이렇게 되면 시가 퍼져요, 이렇게. 티. 티 한 점 없이. 피아노,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파랗게 이렇게 있죠, 새파랗게. 새. 파. 이렇게. 새파랗게. 티 한 점 없이 새파랗게. 펼쳐진 하늘. 했어요. 펼쳐진 하늘. 펼쳐진. 예. 덩어리가 오늘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하늘. 하늘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티 한 점 없이 새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한번 써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요런 것도 있죠. 리을이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리을을 치고 들어가는 걸 한번 잘 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5년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다 써도 되고요. 요거다 써도 되는데 요거다 쓰면 덩어리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글씨가 좀 멋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가는 선들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 가는 선들이 결국은 멋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또 낙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점 없이. 예. 됐죠? 예.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찍고 또 여기서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티 한 점 없이 새파랗게 펼쳐진 하늘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 습관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크고 작고가 되잖아요. 크고 작고 하게 되면 한 줄로 똑바로 딱 맞춰지지 않아요. 고딕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이 아마 쓴 것들을 당장 바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읽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딕체하고 명조체만 보고 활자체만 보다가 손글씨를 쓰다 보면 얘가 크고 작고 막 되거든요. 활자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크고 작고 어떨 때는 막 멋을 부리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질서가 깨지게 되면 글씨가 예술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질서가 없는 그런 글씨를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작품으로 저에게 인정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갖고 멋을 어떻게 내는 것인가, 또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똑같은 선인데 어떤 거는 되게 멋지게 나오고 어떤 거는 또 멋지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선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선을 잘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가로선의 어떤 규칙, 세로선의 규칙, 그 다음에 거친 것에 대한 것, 미끈한 것에 대한 것, 가는 선과 중간선, 굵은 선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잘 맞춰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한계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지 않게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붓끝 있어요, 붓끝. 붓끝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봐도 침침해졌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면 느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선이 한 가닥 나와 있어요. 선 한 가닥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파라타에서 요선, 요점, 점, 요게 일자가 딱 돼야 돼요. 이 일자가 쫙 돼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쫙 맞춰야 돼요. 파에서 미음, 여기 이 자음에서의 마지막 선 있죠. 요 선과 리을의 요 선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맞춰요. 촥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또 여기 시를 가지고 짧은 문장을 쭉 써 나가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첼로 듣는 아침이라는 시와 그 다음에 불볕 독서 뭐 이렇게 이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켈리 하면서 마음대로 안 써진다는 것, 그죠? 마음대로 안 써진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인데 마음대로 써진다는 거는요. 벌써 마음대로 써진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때 다시 짧은 문장 쓰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덩어리를 척척척 맞춰가는데 질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